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저희 세션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퀵사이트 활용해서 저희 트립비토즈가 어떻게 비즈니스 결정에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퀵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저희 트립비토즈 장영석 CTO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설명드리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퀵사이트 저희 서비스는 데이터 시각화 툴인데요. 데이터 시각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구축하시고 진행하시다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데 제가 고객분들 만나 뵈면은 이 데이터를 활용 안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는 뭐 로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매트릭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로그 데이터에서는 뭔가를 알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트릭으로 숫자들로만 보셨을 때도 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각화를 통해서 뭐 라인 차트라든지 뭐 스카트 차트 같은 걸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놓으면 저희 KPI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 시각화로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그러면 의사결정을 다 하시고 싶으실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변환이나 이제 기본 분석에 저희가 실제 활용이 아니라 이런 변환이나 기본 분석에 소비한 시간이 6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시각화에 대한 인사이트나 아니면 머신러닝 이게 아니라 이런 걸 구축하는 데 많이 시간이 든다는 거고 75%의 고객분들은 이런 데이터 기술에 자신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퀵사이트라는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쉽게 데이터를 뭐 큰 데이터를 다루시기 전에 마이스컬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셔서 바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서비스예요. 저희 아마존 퀵사이트는 BI 대시보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저희가 서버리스로 제공하고 웹베이스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 연결하시고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레이크나 어떤 서드파티 앱들 연결하셔서 바로 이렇게 그림 그리셔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토 스케일링을 안 해서 서버리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스파이스 인메모리 엔진을 제공을 하는데 그 인메모리 엔진에 데이터를 캐싱해 놓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데이터도 시각화하시고 리포팅을 공유를 해서 그분들도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능을 최근에 그 인테그레이션을 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에 클릭해서 이 필드와 이 필드로 도넛 차트를 그려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먼슬리 단위의 세일즈랑 프로핏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줄래? 그러면 알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우리가 고객이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원인을 분석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뽑아줄래? 하면 그런 데모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공될 예정인데 그런 리포트를 아예 뽑아주고 그럼 우리 그 제품이나 컨텐츠 중에서 어디에서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게 저희 퀵사이트로 구현한 그 대시보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음료 판매량 및 예측 이게 화면이 그린 것 같지만 포스터 같지만 실제로 저희 SA분이 만든 거고요. 시각화를 통해서 얼마나 판매량이 되고 있는지 예측 같은 거나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스, 우유, 차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쁘게 구성하실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링크 찾아보시면 저희 데모 센트럴 링크를 가보시면은 이런 그 한국어로 된 데모와 이제 외국 데모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데모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서 우리 이렇게 구축하시면 되겠구나. 세일즈나 아니면 뭐 스포츠에 대한 뭐 이런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를 구현하게 되고 필터 드릴다운 통해서 뭔가 더 세밀한 뭐 지역 시군구별로 도넛 차트를 드랍다운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확대 축소나 뭐 필터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RDS에서 연결하셨을 때 RDS에 바로 커리하시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저희 인메모리 엔진이 아예 따로 있어요. 거기 캐시하시면 이따 CTO님께서 설명 주실 텐데 엄청 빠르게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가 그 데이터 소스에 가서
날라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RDS 같은 데 넣었다가 그 쿼리가 무거워서 힘들어지면 느려지는 건데 저희 퀵사이트 활용해서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새로 고친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기존에 이런 대시보드를 직접 구현을 했었는데 이 리포팅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이라든가 또 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핏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려주는 것들이 프리뷰로 제공되고 있어요. 직접 그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뭐 예측도 넣어줘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 시티별로 프로덕트가 어떻게 지금 판매되고 있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알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에디팅 기능도 이 얘기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1단위가 아니라 먼슬리로 바꿔주고 색깔 좀 넣어주고 스택 바 차트로 좀 바꿔줄래?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포팅을 생성해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프리뷰 단계인데 스토리 우리가 고객들이 컨버전이 일어나지 않고 왜 이탈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리포트를 만들어줄래?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만들면 얘가 우리 데이터 기반으로 리포팅도 만들어줍니다. 그럴싸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석해주는 거는 이 데이터로 만들어준 거고 예를 들어 에디팅도 가능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어떤 뭐 차트 같은 게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형식이라면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골라서. 그러면 어떤 프로덕트들이 팔렸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저희가 이 리포트를 바로 쉐어링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스타일 에디팅도 블레팅 형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퀵사이트 Q라고 저희 아마존 Q라는 생성형 AI 기능이 이제 저희 퀵사이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한다든지 또 이런 인사이트들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서비스가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게 잘 팔려서 지금 피크처럼 그냥 라인 차트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퀵사이트에서 알려드렸는데 저희 그 Q&A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 스타트업 부스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따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립비토즈의 퀵사이트 활용 사례를 보시면서 저희 장윤서 CTO님이 어떻게 트립비토즈의 퀵사이트를 활용하고 계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뜨고 있는 스타트업 트립비토즈의 CTO 장용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한데 제 이름이랑 그리고 또 이제 제가 AI 쪽 혹은 데이터 쪽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회사에서는 저를 AI 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뭐 앞에서 진우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퀵사이트 관련된 내용이고요. 먼저 저희 회사 트립비토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왜 퀵사이트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3개월 정도 써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고 뭐가 좋고 나쁜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트립비토즈는 여행 관련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87만 개 숙박 시설에 최저가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OTA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 내에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트래블 투 언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피드를 제공해서 실제로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에서는 크게 이제 뭐 3가지 정도 보실 수 있는데 피드는 이제 숏폼 동영상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행지에 대해서 가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요. 랭킹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면 나름 짭짤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영상을 공유를 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뭐 랭킹을 시스템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립 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립 캐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여행을 떠날 때 뭐 예약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좀 다양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거래 건수랑 거래액 등 예약 관련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원 이익 등 수익성 지표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든 서비스 기업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DAU, MAU, 리텐션 같은 서비스 사용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2, 3회 정도 정부에서 숙박 세일 페스타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OTA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좀 기회여서 이때 데이터들을 좀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스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뭐 외부 OTA들은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내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신규 BI2를 도입할 거를 고민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이전에 쓰던 BI 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해 이전 연도에 얼마나 우리가 사업을 잘했는지를 결산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내용이 우리 BI 툴 그렇게 활용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리서치를 해보고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높은 비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시보드 하나를 작업하기 위해서 여러 작업자들이 인발부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 인적 리소스가 많이 소모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BI 툴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4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슈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냐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이 BI 툴을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뭐 인적 리소스라든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접근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툴이어야 했고, 네 번째로는 이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리소스가 너무 많이 투입되면 안 되겠다.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 4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그 테크와 데이터 팀원들이 이제 좋은 BI 툴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 담당 매니저이신 이준우님께서 추천해 주신 퀵사이트였습니다. 퀵사이트를 후보에 올리긴 했는데 여기에 뭐 더 가점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개 정도를 놓고 예선전을 펼쳤는데, 저희가 예전에 쓰던 BI 툴에서 썼던 가장 복잡한 대시보드를 신규 툴에서 똑같이 구현을 할 때 얼만큼 잘 변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봤어요. 4개 중에서 2개 정도가 좀 괜찮더라고요. 2개 중에 하나가 퀵사이트였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뭐가 퀵사이트 같으신가요? 되게 훌륭하신데 왼쪽이 맞습니다. 왼쪽이 퀵사이트고요. 오른쪽이 기타 다른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퀵사이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방식이 서버리스 방식이에요. 기존 툴에서는 서버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에러가 나기도 하고 메모리가 부족해서 뭔가 좀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뭐 또 약간 답도 되게 늦게 오면서 또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서버리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리소스 소모가 없었고요. 좀 쉽게 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금 방식을 보면은 유저당 권한 비용이 있어서 이게 유저가 늘면은 과금도 늘어나고 유저가 줄면은 바로 줄고 이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과거랑 비교를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1년 단위로 유저를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확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성장을 못하면은 인원이 그만큼 늘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돈은 다 고정비로 날아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좀 과금 방식 자체가 리즈너블하다 뭐 그런 판단했고요. 그 로딩 속도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스파이스라는 인메모리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그 대시보드에 비해서 한 7, 80% 정도 로딩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리포트 구성 방식은 대시보드에 직접 구성해서 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필터도 이제 기존에 쓰던 거를 모두 다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로는 이제 AWS에 저희 담당 매니저께 여쭤보면 빠르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거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안에 이제 뭐 S3나 RDS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퀵사이트에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0개 정도 대시보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여드려도 될 것들을 뽑았어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X 모니터링인데요. 뭐 고객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고, 두 번째는 퍼널 애널리시스인데 뭐 특정 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호텔한테 직접 보여주는 세일즈 애널리시스 대시보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텔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대시보드가 잘 워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또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데이터 팀이 되게 그 활력을 얻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쓰던 그 툴로는 뭔가 이제 고통도 되게 많이 받고 뭐 문제를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AWS에 있기 때문에 AWS에 있는 데이터들을 되게 쉽게 대시보드화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스란 그 메모리를 사용하잖아요. 그 스파이스의 사용 용량은 저희 사용자 수에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90기가 정도의 메모리는 실제 EC2 인스턴스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좀 많은 비용이 소모될 건데 서버리스로 하다 보니까 되게 그 비용도 계산할 수 있고 속도가 빨라서 되게 사용자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입한 이후에 저희 내부 평가를 진행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 빈도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속도 개선이 있어서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현업에다가 여쭤보니까 많이 쓰게 됐는데 그 이유는 빨라서라고 그러더라고요. 빠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인사이트도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로딩 시간 자체가 50에서 7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냐면은 대시보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라 티켓을 봤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6건 정도 있어서 월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2024년 1, 2월에는 2달 동안 13건 있어서 한 달에 평균 6.5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 6, 7배 정도 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인당 비용 자체도 낮고 그리고 좀 플렉서블하게 사용자 수를 관리할 수 있어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월 평균 비용이 한 80%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사용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퀵사이트를 결정을 하고 나서 기존 솔루션에서 운영되고 있던 대시보드들을 모두 마이그레이션 했는데요. 한 70여 개 정도 됐는데 한 명의 작업자가 2주 이내에 다 마이그레이션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현상은 예전의 솔루션에서는 팀별로 교육을 했었어요. 교육을 해도 뭔가 직접 뭘 만들어보고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는데 퀵사이트로 바꾸고 나니까 비개발자가 직접 비슷한 대시보드를 복사해서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강화되다 보니까 뭔가 좀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구성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또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메일로 리포팅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그때그때 빠르게 대시보드를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쪽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사용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고 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더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와 ML을 사용해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AWS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 내용이었고요. 뭐 한 20분 정도 되지만 요는 그 퀵사이트가 한번 써볼 만하다. 이게 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툴도 사용하는 사람이 좋고 좀 핏이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퀵사이트가 굉장히 좀 좋은 핏의 그런 BI 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